C4 플래스 메모리 관리 정말 끝없는 숙제 같죠? 그래서 new랑 delete를 직접 쓰는 대신에 이 스마트 포인터가 등장했을 때 다들 이제 살았다 싶었을 거예요. 마치 모든 걸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처럼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 포인터가 과연 이름처럼 항상 그렇게 스마트하게 작동할까요? 사실 이 강력한 도구에도 우리가 모르는 혹은 무심코 지나치는 함정들이 꽤 많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함정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충돌이나 메모리 누수, 또 진짜 잡기 힘든 묘한 버그들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튼튼한 C++ 코드를 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소유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포인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법, 생명주기 관리,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포인터 관계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가이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바로 소유권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스마트 포인터를 써야 하는지, 즉 올바른 도구를 고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건데요. 뭐냐면 유니크 피어 하나면 충분한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쉐어드 피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드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버그를 씹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니크 표현은 이름 그대로 소유자가 딱 하나예요. 독점적이죠? 그래서 오버헤드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주 가볍죠. 반면에 shared 표현은 여러 포인터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할 때 씁니다. 누가 얼마나 참조하는지 세어야 하니까 참조 카운트라는 걸 유지해야 하고 당연히 더 무겁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굳이 여러 곳에서 소유권을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면 그냥 가볍고 단순한 유니크 퓨어를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의 황금률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니크 피트를 사용하세요.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공유 소유권이 꼭 필요하겠다 싶을 때 쉐어드 피트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법, 즉 초기화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번째 실수는 쉐어드 피트를 만들 때 메이크 쉐어드를 안 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new를 써서 객체를 만들고 그걸 쉐어드 피트 생성자에 넘기는데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발 메이크 쉐어드를 쓰세요. 왜 메이크 쉐어드가 그렇게 좋냐고요? 답은 메모리 할당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코드처럼 new를 쓰면요. 실체 객체를 위한 메모리 할당 한 번, 그리고 shared PI가 참조 카운트를 저장하는 제어 블록을 위한 메모리 할당 또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의 동적 할당이 일어나요. 그런데 make shared는 이걸 단 한 번의 할당으로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new를 쓰면 객체랑 제어 블록이 메모리상에서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할당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make shared는 이 둘을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덩어리로 한 번에 딱 할당해버리죠.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성능도 잡고 예외 처리 관점에서도 더 안전하고 이건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다음은 정말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하나의 원시 포인터, 그러니까 raw 포인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shared 포인터를 만드는 실수인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각각의 shared 포인터가 자기가 유일한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는 재앙이죠.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myAircraft라는 로 포인터 하나를 가지고 pAircraft와 pAircraft2라는 완전히 독립적인 쉐어드 피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참조 카운트가 1이 되고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라요. 이건 그냥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포인터의 생명주기 관리인데요. 여기서 핵심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스마트 포인터가 알아서 잘할 테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포인터를 쓸 때 저지르면 안 되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입니다. 쉐어드 포인터라 관리하고 있는 로우 포인터를 개발자가 직접 딜리트 해버리는 거죠. 스마트 포인터의 일을 가로채는 건데 절대 좋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코드를 한번 부검해 볼까요? get 메서드로 로우 포인터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곧바로 딜리트를 호출해버리고 있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스마트 포인터가 해야 할 일을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고전적인 이중 해제, 즉 더블 프리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쉐어드 PT가 수명을 다하고 소멸될 때 자기가 관리하던 메모리를 또 해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 메모리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접근 위반이 뜨면서 프로그램은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좀 더 고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터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특히 순환 참조의 고리를 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8번째 실수는 쉐어드 피트를 써서 순환 참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매버릭과 아이스맨 문제라고 아주 재밌게 비유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윙맨이 되어서 꽉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기 에어크래프트 클래스는 자기 윙맨을 가리키는 쉐어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두 객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윙맨으로 지정해버렸죠. 매버릭은 아이스맨을, 아이스맨은 매버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물고 있으니 참조 카운트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객체들은 영원히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게 전형적인 메모리 누수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답은 바로 위크 PR트리입니다. 위크 PR트리는 소유권을 갖지 않는 아주 특별한 스마트 포인터예요. 그냥 객체를 관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참조 카운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순환 참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몇 가지 황금률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스마트 포인터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유니크 푸터부터 생각하세요. 쉐어드 푸터는 공유 소유권이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둘째, 항상 메이크 유니크나 메이크 쉐어드를 쓰세요.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셋째, 스마트 포인터가 자기 일을 하게 놔두세요. 절대 직접 딜리트하지 마시고요. 넷째, 순환 참조로 끊어서 메모리 누수를 막으려면 위크 푸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위크 푸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로크를 걸어서 유효한지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리뷰에 들어가신다면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팀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싶은 스마트 포인터 규칙 1순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함정을 가장 주의 깊게 찾아보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